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실태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내부에서는 사실상 김씨 가문의 독재를 반대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했었음을 여러분들 더 모를 겁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김씨 패밀리에게 충성하는 조직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 내에서 어떻게 반체제 사건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볼 상 싶기도 하겠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봅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 내에서 정권의 안보와 체제를 유지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치적 반체제, 인사, 군 내부의 반란 가능성, 민간의 불만 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기관 내부에서 반체제 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만 북한의 특성상 정보기관의 군대 내에서 반체제 활동이나 부패 문제는 종종 발생해 왔으며 또 관련하여 대규모 식청이 일어나기도 한 것이 실제 북한의 안보기관의 역사입니다. 김정일은 생전 시에 국가안전보위부 사건 담당 부부장에게 2005년 10월 9일 내린 국비밀 말씀 지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무를 만나고자 한 것은 오늘 있은 사건에 대해서 토의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데 동무가 재구시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삐라 살포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막후에 조정 인물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이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루어 무조건 파헤쳐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평양시 안전보위부에 가업을 줘야 하겠습니다. 공화국 창건 40돌 행사 때부터 시작하여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당 창건 50돌 행사 직전에도 이런 사건이 계속 연발하였는데 무조건 뿌리채로 잡아 뽑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겨냥한 위험한 사건입니다. 특대형 중대 사건으로 등록하고 철저히 수사를 벌여야 하겠습니다. 혐의 대상자들과 의심스러운 자들에 대하여 정확히 장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즉 북한에서는 이러한 삐라 사건들이 1988년 공화국 창건 40돌 행사죠. 1989년 세계 13차 세계학생 축전 행사죠. 그럴 때도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고 김정일이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주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충격적인 두 가지 사건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평양시 대성구역 미산동에 본부가 있고요. 1987년 이진수 부장 이후부터는 보위부장은 김정일이 직접 관장하도록 했고 실질적으로 김정은한테 2009년 4월달 넘겨지기 전까지는 김정일이 직접 모든 것을 관장했습니다. 본부 총사대원은 대성산이고 제1부장이 수석으로 국가안전보위부 전반적인 실무 실태를 김정일에게 매주 독대해서 보고하고 있고 정치국장은 대장 혹은 상장급이고 정치부장은 중장급이에요. 우리 말하면 소장급입니다. 그다음에 반탄부부장, 그다음에 중요한 부서 담당 부부장들은 다 중장급, 우리 말하면 그 소장급입니다. 부부장급 6명이 총 있고 본부에 반탄국 및 해외 반탄국과 수사국, 검찰국을 비롯해서 30여 개 이상의 실급 부서들이 있습니다. 산하에 공식적으로는 가명으로는 평양기술대학으로 알려졌지만 내부에서는 김정일 보위대학이고요. 5년 과정이고 여기에서는 독보적 정탐 및 반탐 전문 교육 체계를 가지고 요원 양성을 맡아서 서로 독립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총 정식 요원이 2016년 8만여 명에 이르는 막대한 정치 첩보 조직입니다. 주요 책임 일꾼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있는 2012년 4월 임명된 김원홍이지만 걔도 사실은 이후에 2017년 숙청되죠. 김원홍 하기 전에 김영령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이었던 사람이 숙청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유경 반탄부부장과 함께 김영령이 사실은 김정일의 어떠한 대항할 수 있는 쿠데타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는 1987년부터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된 이진수의 사위입니다. 본인의 어떤 간판과 본인의 능력으로서 그러니까 본총수와 국가안전보위부 내에서 되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지난 27회에서 김정일이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김정은을 임명하면서 한 발언이 잠깐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내 오른팔이나 같다. 10여 년 이상 내 팔다리 같은 자식들에게 못 가본 아버지 심정은 너무나 아팠다. 동무들이 어려울 때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가 힘들 때는 내가 동무들을 믿고 의지하여 혁명의 한계를 끝까지 갑시다. 앞으로는 다 좋겠다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연기 제스처를 취했다는데 그때 바로 김영영 제1부장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김정일이 안 간 겁니다. 국가안전보위부 내에서 김정일을 반대하는 쿠데타 같은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김정일이 그 부서에 안 갔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파악한 데 의하면 김영영 제1부장이 뭐 아파 죽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쪽에서는 잘못 알려진 거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종파분자로 낙인돼 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려 오는 호위사령부 부대 대원들 앞에서 자기 총을 끌고 자총했습니다. 1998년 4월 그 이후에 김영영 제1부부장의 최측군들 한 10여 명이 총살됐고 그중에 몇 사람은 해외로 도망친 것도 있습니다. 이후 국가안전보위부를 김정일은 바로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2014년 5월경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비공식적으로 한 하루 전에 갑자기 진행된 행사 있는데 그 행사 내용은 김정은이 보위부 내 승진 상황을 파악하고 승진 대상자들에게 직접 선물을 하고 순장을 주는 행사였는데 행사 당일날 어느 누구도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특대형 비상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루 전에 알려졌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누군가에서 작성된 충격적인 전단, 우리 식으로 하는 삐라죠. 전단 수십 장이 보위부 본부 총사에서 사방으로 살포됐는데 그 전단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장성택 선생님을 왜 죽였습니까? 라는 한글 문구가 담겨져 있었고 누군가가 장성택의 숙청에 앙심을 품고 북한 내부에서 말하는 소위 최고 존엄 김정은의 정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김정은은 김원홍 부장에게 아직도 당의 영도를 거부하는 반당 암해분자들의 뿌리가 박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무조건 잡아내기 전에는 보위부 현장 시찰을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심한 짜증을 냈습니다. 명령을 받은 김원홍은 실제 엄청나게 큰 특대형 사건으로 등록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정로 반탄부 부장이 한동욱 강동대였고 이 시기 김원홍은 김정은 현지도 시찰에 잘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곧장 비상체제로 가동해서 범위 색출에 나섰는데 일단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본부총사의 제일 꼭대기에서 바람에 살짝 날아가게 그 시간을 맞췄던 곳. 더욱이 현지 지도자 김정은이 딱 방문하기 직전에 북한의 최고 전함의 그 방첩의 심장부이자 최후의 보위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이것은 북한 내부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죠. 이는 결국 북한 내 지하 반체제 조직이 안보 담당 핵심 권력기관 곳곳에 이미 있고 또 퍼져 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게다가 전단을 살포한 범인들은 김정은의 총사 방문 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보위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고위 핵심 인사들만 알 수 있는 사안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작전을 아주 주소세밀하게 펼쳤다. 보위부 초기 그 조사에서 전단은 사건 당일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에 누군가 본부 옥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A4 용지 수십 장 정도였는데 올려진 전단이 그러니까 바람이 살짝 불면 날아나도록 만들어가지고 본부 총사 좌우 160m 반경에 뿌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해당 전단은 문서 프로그램에 작성되지 않고 인쇄되지 않고 몽땅 다 손수 수기로 쏜 건데 필체 역시 서로 몇 사람이 같이 썼다는 것. 최소한 5명 내지 10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필체 압력 분석 결과 몽땅 다 왼손을 썼다는 것. 북한에는 각 프린트들한데 특정적인 걸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누가 뭘 몇 장 하면 거기 다 나타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첫째, 전단 살포 지점과 방식이 매우 전략적이었고 전술적이었고 둘째로는 필체 분석 결과 전단을 작성한 주체가 최소한 5명이지 10명이다. 규모가 꽤 크다는 거고 필체 특징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왼손을 다 사용할 정도로 치밀한 점. 특히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왜 장성택 선생을 죽였습니까? 이거는 장성택이 심어놨던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김정은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뿐만 아니라 사실은 장성택 수청하면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많이 이제 그 회자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용됐다고 하지만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나 사법검찰기관의 재판소나 뭐 이런 데서 중요한 안보기관들에서 국실장급 이상들은 많이 수청됐어요. 또 장성택하고 친인척 관계들은. 근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 장성택의 영향력을 입어서 또는 조금 도움을 받아서 승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북한 체제 내에 중요한 부서나 직위에 안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김정은한테 도전적으로 공식적으로 장성택 선생님을 왜 죽였습니까? 이거는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후에도 사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내부에서 이런 사건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정보기관 내에서는 반체제 활동이 실제로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북한 그 허위사령부나 축군 경호대 쪽에서도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 1인 독재 체제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바로 오늘과 같은 사건들인 겁니다. 오늘 사건, 여러분들 알려준 사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